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B2B 마케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공 요인, 그 다음에 수출 시장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업체는 이제 그 김스네거라는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편의점을 통해서 약 120만 불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던 업체인데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했었던 업체이고요. 2016년 12월에 컨설팅을 했었던 업체인데 유럽 5개국의 그 대형 유통체인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00만 불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6개월 이내에 또 얻은 성과입니다. 포장재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현지화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부분에서 수출 준비가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또 수출을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매출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업체는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던 화장품과 식품을 수출하던 피업체인 경우인데 약 2개년간 576만 불의 매출을 달성했었던 부분이고요. 화장품 상품에 있어서는 14개 브랜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인기 브랜드를 위주로 해서 또 한국의 인기 상품들을 해외에 유통하는 형태의 그 수출을 진행을 했었고요.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에 또 많은 매출을 했었던 업체입니다. 300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해왔고 매일매일 또 알리바바닷컴에서 빠른 답변을 주면서 3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처리를 했었던 업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업체는 한국의 음식물 처리기를 수출하던 업체였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 11월에 컨설팅을 시작을 했었던 업체인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선배님이셨는데 해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 수출 첨단 직원 자체가 근데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해외에서 진행을 하셨고 영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구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콰이리 숫자가 그렇게 월에 5건, 6건 정도에 많지 않은 내용이었었는데 친밀하게 그 바이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음식물 처리기 같은 경우 이 업체는 그 산업용 음식물 처리기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호텔이라든지 또한 이제 그 좀 공공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였었는데 그 바이오 OEM 제작이라든지 그 기술 사양들을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 난방 제품을 취급하는 이제 F사입니다.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250만 불 이상 연간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고품질 브랜드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고 다양한 또 관련 부자재 판매라든지 그래서 또 경쟁 업체들, 중국의 업체들이라든지 한국의 경쟁사의 업체들을 좀 더 이제 유럽 시장에서 또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유럽의 그 가스 가격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또 그런 특수도 최근에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B2B이기 때문에 원부자재 그리고 건축자재라든지 B2C로 흔히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 자체가 또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환경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의 또 그 나노 기술이나 필터링 기술 같은 경우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알리바바닷컴의 성공 요인을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도 B2B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또 활용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었던 경험들 자체가 많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을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기업의 인프라를 또 갖추는 것들 중요합니다. 외국어가 능통한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보유하는 것들, 그리고 외국어 카탈로그, 그 다음에 외국 회사 속에서, 그리고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를 준비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해외 규격 인증을 또한 해외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외 규격 인증을 미리 또 수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이 그 지역에서 바이어의 해당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기존 수출 경험과 거래선이 확보한 기업들이 또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들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의 그 유망 품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가전 제품들, 그리고 의료용품 및 의약품, 그리고 건강식품, 인삼이나 비타민, 그 면역에 관계된 제품들 자체가 좀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누라든지 손세정 이제 소독제들 등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에 있어서는 그 기존의 메이크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색조 쪽의 메이크업보다는 스킨케어, 피부를 관리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인기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집에서 요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라면이라든지 스프,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가 인기가 있고, 또 요리를 하기 위한 요리기구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활성화가 된 부분들이고요. 디지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늘게 되면서 또 웹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그런 화상회의에 관계된 내용들 또 많이 판매가 수출이 되고 있다, 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항균, 멸균에 대한 관심, 면역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전환 등으로 홈오피스 구축하는 제품들, 그리고 집에서의 활동 시간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식사나 미용 같은 경우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이제 저 같은 수출 중개업자들이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배송이 쉬운 상품들이 좋습니다. 바이어들이 직접적으로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이 좋기 때문에 EMS나 DHL, 페덱스 등을 통해서 운송이 가능한 상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좀 용이할 수 있고요. 수출 바이어를 개척하기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의 단가가 적당히 어느 정도 있어서 컨테이너로 싣고 해상 순적을 했을 때 운송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품들, 그리고 판매자가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쉽게 카테고리를 넓혀가고 연관 상품들을 좀 더 많이 바이어에게 제안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가 있다 보시면, 판매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해외 수출 실적이 적당히 있는 공급업체 제품들 같은 경우도 또한 기존에 바이어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서 수출 제품 같은 경우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또 유의해 주시고요. 그 해외 상품을 소싱할 때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한 소싱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초청되는 소싱 전시회들이 한국에도 몇 가지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10월 말에 끝난 지페어 같은 경우,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같은 경우들도 유명한 전시회고요. 그 다음에 서울 국제 소싱 페어, 소비재 상품 위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의 그 뷰티 상품들을 K뷰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류를 통해서 그런 전시회들도 많이 개최되는데, 대체적으로 해외 바이어가 초청되는 수출 상담의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가는 부스를 가가지고 또 상품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소싱에 좀 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B2B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 알리바바닷컴을 진행을 했거나 EC22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고비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서 진행하는 B2B 사이트이고요. 상품 등록이 돼 있는데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런 업체들도 중점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그런 업체들 체킹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가 인기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상품 같은 경우들도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미국에 나가서 또한 아니면 유럽에 나가서 아니면 동남아에 나가서 잘 팔릴 확률 자체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홈쇼핑 인기 상품이나 한국 인기 상품 그리고 B2C 온라인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 수시로 알아보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수출을 진행한다 그래도 꼭 중요한 부분들이 마케팅에 기초한 마케팅 그 기초적인 마케팅의 활용법을 활용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초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경쟁자 분석,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자사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어떤 트렌드의 제품을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는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 파악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경쟁자에 있어서는 국내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이트들을 좀 보셔가지고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고 어떤 상품이 우리 상품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특징들을 알아봐서 자사기술의 우위 요소라든지 자사기술의 제품의 특장점들을 또 활용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이를 3C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고객들을 분석하셔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별 고객 상황을 체킹을 하고 시장별 고객 상황의 고객의 니즈를 체킹해서 하는 그 세그멘테이션 세분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출 시장 그리고 진출 고객 바이어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는 내용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품이 우리 회사의 자사의 상품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정하는 것들이 그 STP 수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마케팅의 기본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알리바바닷컴은 프로덕트와 서플라이어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이미지를 통해서 또 검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 메인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 센트럴에 가셔가지고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라는 기능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라는 것은 중국의 서플라이어만 이용이 가능한 내용인데 중국의 서플라이어들은 바이어의 주문이 있을 경우 인보이스를 알리바바닷컴에서 생성을 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결제를 하고 알리바바닷컴에서 이 바이어의 구매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서포트를 해주는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트레이드 어셔런스의 장점이랄 수 있는 것은 이제 TT 송금이 가능하고 편리한 지불 옵션이 있는데 TT 송금,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도 결제가 가능하고 페이팔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결제 옵션들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생성한 중국 서플라이어의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보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클레임권에 대해서는 또 알리바바닷컴에서 회수까지 책임져주는 연장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가능성 파악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B2B 사이트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RFQ 분석입니다. RFQ라는 것은 Request for Quotation의 약자인데 견적 제시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의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를 원하는 수입을 원하는 제품을 포스팅하게 되면은 그 제품을 취급하는 10개의 서플라이어가 견적을 선착순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실질적으로 포스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RFQ를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RFQ에 있어서는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자재, 그 다음에 포장재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서는 립스틱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특징적인 것이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 용기라든지 립스틱 용기, 그다음에 립스틱을 만들 수 있는 성형할 수 있는 기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립스틱의 시장 분석을 하신다면 뷰티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어 무역이라는 것은 지역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이 용이한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미주 그리고 호주 정도의 지역들. 한국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선적이 오래 걸리고 환적을 함으로써 옮겨 실게 되다 보니까 선적 기간도 배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옮겨 실는 부분에서 분실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파손이나 제품의 가치가 멸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좀 꺼리는 지역이라고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좀 구매하길 꺼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알리바바닷컴은 그런 지역은 그래서 걸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입니다. B2B는 물량 거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립스틱 같은 경우 100개 한 박스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알아보셔서 바이어가 얼마나 있는지 체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뉴팩처러에 가가지고 경쟁업체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중국의 업체들이 얼마나 매출을 얻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트레이드 어셔런스에 보여지는 금액 자체는 6개월 이내의 매출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 자체가 금액이 표시되는 게 6개월 이내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실질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메인 페이지에서 매뉴팩처러를 검색하는 겁니다. 매뉴팩처러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매뉴팩처러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알리바바닷컴 매뉴팩처러를 검색하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업체의 맨 마지막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의 매출을 알리바바닷컴의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통해서 중국 업체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매출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6개월 이내의 매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지 또한 경쟁 업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쟁 업체의 특장점들을 또 분석하시는 것들 중요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꼭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매뉴팩처러스에서 확인을 하신 이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업체의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업체의 미니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미니 사이트를 가셔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품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동남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출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동남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들이 수출하는 경우보다 수출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자체에서 만약에 립스틱을 판매하고 있다 하면은 정말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또 셀러인지 아니면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셀러의 상태들을 파악하는 것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키워드 어널리시스 기능입니다. 어널리틱스의 키워드 어널리시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키워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립스틱하고 치시면은 파생 키워드, 립스틱과 관계된 파생 키워드 100개가 보여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에 100개씩 보여줘서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립스틱과 관계된 모든 키워드들을 보여준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간 검색 빈도를 확인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 전월 대비해서 증감률 그리고 12개월치에 그렇게 월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보여지면서 12개월치에 이제 트렌드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PLC 주기를 그래서 또 제품 수명 주기에 있어서 이 제품이 시장 도입에 있고 성숙이 돼가고 그런 부분들인지 체킹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컴피터티브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데 컴피터티브 인덱스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쟁업체의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업체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파악하시는 것들 중요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알리바바닷컴인 전 세계 190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그 형태가 좀 다를 수 있고 선호하는 단어가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 부직포에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이 붙여서 이제 얼굴에 붙이는 것을 이제 제품을 마스크팩이라고 부르지만 유럽액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종이 마스크, 시트 마스크라고 부르고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페셜 마스크, 안면 마스크라고 또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또 단어들 자체를 또 꼼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들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른 RFQ, 키워드 어널리시스, 또 상품 등록을 검색해서 경쟁 상품들을 알아보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성공 사례와 알리바바닷컴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 그리고 또한 알리바바닷컴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끝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의 수출 자사 상품의 수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